인천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에 분양했던 인천 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전타입이 청약 미달이 나며 분양에 큰 실패를 했습니다. 나름 2호선 역세권이고 앞으로 왕길역 근처에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어서 살기 좋아지는 곳입니다. 특히 로얄파크시티라는 네이밍처럼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서 조경을 맡아서 일반 아파트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청약 경쟁률이 처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 또한 청약 경쟁률 미달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천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와 괜찮은 시기는 언제인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2023년 12월에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종 아파트, 두 번째로 검단신도시 제1판경채 4차 아파트, 세 번째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개의 단지 모두 청약 흥행에 실패하고 청약 경쟁률 미달이 난 아파트인데요. 각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왜 미분양이 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종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숭이 3구역이라는 재개발로 분양을 한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736세대의 일반 분양은 총 449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입지를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1호선이 지나는 재물포역 근처에 있다는 점입니다. 재물포역까지는 대략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1호선은 인천에서 서울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서울의 구로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을 지나 종로까지 이어집니다. 일자리가 꽤나 많은 지역을 거치는 노선이라서 서울의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포역은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데요. 일반 열차와 급행열차의 운행시간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면 일반과 급행의 차이는 10분 이상 나기 때문에 급행력이 확실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거주 환경을 보면 아무래도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보니 여건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재개발은 낡은 주거 환경을 말 그대로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형태로 개발하는 걸 말하는데요. 특정 구역만 재개발이 되다 보니 주변은 낙후된 시설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종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일지라도 주변 시설은 낙후된 시설 그대로라 엄청 깔끔한 시설은 아닙니다. 비록 깔끔한 주변 환경은 아니지만 또 다른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종에서 아래로 길 하나만 건너면 용정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위로 길을 건너면 숭해초등학교와 인천남중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오른쪽으로는 수봉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라 주변 환경이 낙후되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1호선 급행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점,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점, 대형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꽤나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59타임 0.23대1, 74타임 0.2대1, 84타임 0.63대1로 꽤나 처참한 경쟁률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약 미달이 난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 이 분양가를 인천 분들에게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보면 59타입 기준층 기준 분양가는 4억 2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400만원입니다. 84타입은 분양가 6억 2천만원에 발코니 1,700만원입니다. 인천분들은 아직은 미추홀구의 6억이 훌쩍 넘는 분양가를 조금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외곽은 아직도 부동산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더더욱 분양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4타입보다 59타입이 평형 대비 더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는 감이 있네요. 다음으로 청약 미달이 난 아파트는 검단신도시 제1풍경채 4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검단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는 최고 경쟁률 45대1이 나왔고 롯데캐슬 넥스티엘 아파트는 200대1이 넘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한 검단신도시 제1풍경채 4차 아파트는 오히려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정보를 보면 총 세대수 1048세대의 대단지로 84타입과 110타입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검단의 아파트처럼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미달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입지가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단의 경우 인천 1호선이 연장되는 101역, 102역, 103역 주변으로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101역과 102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풍경채 4차 아파트의 경우 102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가 제1풍경채 4차 아파트가 위치한 곳인데요. 역까지의 거리도 멀고 검단 신도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바로 오른쪽은 김포시 감정동이고 왼편으로는 인천의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속한다기보다는 김포시에 속해 있거나 인천의 구축 아파트촌에 섞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검단 신도시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입지가 그리 좋지 못하고 검단 신도시 외곽에 있다는 점이 비슷한 분양가에 분양을 했음에도 청약 미달이 발생한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84타입 고층 기준 5억 5천만 원의 발코니 확장비 900만 원, 그리고 중도금이자는 후불제입니다. 84타입이 6억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만큼 입지가 좋지 않아서 경쟁률 또한 낮게 나왔습니다. 84A타입은 3.32대 1 경쟁률이 나왔지만 84B와 110B는 청약 경쟁률 미달이 되었습니다. 검단의 경우 5억 중후반의 분양가로 청약이 있다면 웬만하면 신설이 될 역 근처의 아파트에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약 미달이 난 아파트는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로는 1500세대의 대단지이고 2024년 9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입니다. 참고로 왕길역 근처에는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미니 신도시와 같은 형태로 검단 3지구, 검단 5지구, 왕길지구, 왕길1 도시개발 사업까지 꽤나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며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검단 3지구에 속하며 왕길역까지는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추후 해당 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변의 상업용지와 준주거 용지에는 상권이 형성됩니다. 또한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리조트형 아파트로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가 다른 아파트 대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미니 신도시의 형태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 꽤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7억 3천만 원의 발코니 확장비 2,400만 원으로 7억 중반가량 됩니다. 인천에서 분양가가 7억 이상 나와서 완판이 될 만한 곳은 지금은 송도 정도 생각이 나는데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그 정도의 입지는 아닙니다. 입지 대비 분양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약 경쟁률 미달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청약 경쟁률 미달이 난 두 번째 이유는 왕길역 근처의 아파트 중 첫 분양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도시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신도시의 경우만 봐도 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파트만 공사 중이니 모두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도시가 완성이 되고 살기가 좋아지면 그때 사람들은 좋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역시 지금은 주변이 허허벌판입니다. 실제로 분양가인 7억 중반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혀 못 느낄 겁니다. 안 그래도 분양가가 높은데 거기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 청약 미달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청약 결과는 전 타입이 미달이 되었으며 아마 당분간은 미분양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 물량을 계약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만간 인천분들을 위한 부동산 카페를 개설하고 더 유용한 청약 정보와 아파트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아래 고정 댓글에 카톡 채널 추가해주시면 소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청약 미달 아파트 3곳을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아파트에 언제 청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청약을 해도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주변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종을 다시 보면 해당 아파트는 미달이 날 걸 주변 신축 아파트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신축 아파트를 보면 두산 위브 더센트럴 여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조합원 매물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 매물 호가를 보면 84타입 6층 매물이 5억 1,600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타입이 안 좋고 층도 좋지 않지만 이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매종 아파트보다는 약 1억가량 저렴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신축 분양권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편한 세상 파크매종에 청약하는 건 더 비싸게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는 꼭 주변 신축급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3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 총 세대수 1115세대이며 25평, 30평, 3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점은 꽤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인천 2호선인 석천 사거리역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 기준으로 역까지 200m라서 역까지의 접근성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2호선을 타고 인천시청역까지는 한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현재는 인천 1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청역에는 추후에 GTX-B가 들어오는데요. GTX-B 정차역을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가면 이용 가능한 점 또한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추후 GTX-B를 타고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꼭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인천시청역까지 거리가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성인 남성이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추후 GTX-B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이 먼저 오르고 그리고 비역세권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도 이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통이 꽤나 좋은 아파트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주변이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는 간성레미안 자이 아파트 2432세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9월 1스테이트 3단지 아파트 474세대와 9월 1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5076세대, 롯데캐슬골드 2단지 아파트 3384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교나 상권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1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상하초등학교를 갈 수 있어서 초품화 단지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그럼 한화포레나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84타입 33평형 기준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원의 고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층과 동도 괜찮고 타입도 판상형 형태로 호불호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 분양가 6억 2천만원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원이라 5억 후반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2,700만원으로 조금 비싼 편이며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6억 초중반 정도 되는 가격에 33평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총 매수 가격 기준으로는 엄청 저렴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주변 2008년식 아파트가 5억이 넘는 걸로 봤을 때는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하익 SK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아파트로 현재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 총 세대수는 1581세대의 대단지이고 24평, 29평, 33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나 세대수가 많아서 대단지인 점이 커뮤니티 시설, 인프라, 관리비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상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앞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과 검찰청이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이 있다고 생활에 엄청 편리함을 주지도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검찰청에 갈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청이 있음으로써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각종 직업군이 근처에 거주하게 되며 상권도 발달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입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주 수요를 바꿀 수는 있다는 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익 SK뷰 아파트의 단점으로는 지하철까지 도보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임 분당선이 지나는 인하대역까지는 약 1.5km 정도 거리가 있어서 걸어서 매일 이동하기가 어려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초등학교까지도 약 500m 정도 거리가 있어서 이 점 또한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어서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하익 SK뷰 자체만으로도 세대수가 1581세대라 충분히 크다는 점이 단점을 상쇄시켜줍니다. 그러면 하익 SK뷰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59타입인 24평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판상형의 고층인 20층이라서 꽤나 괜찮은 컨디션을 갖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4억 8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으로 3억 9,8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400만원까지 더하면 총 가격은 4억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이므로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천광역시의 신축 아파트를 4억이 안 되는 분양가에 일반 분양하기가 힘듭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하객 SK뷰는 꽤나 저렴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역과의 거리가 멀고 초등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점 또한 고려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 서해 그랑블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1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641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적다고 느껴지지만 바로 옆에 있는 연수 서해 그랑블 1단지 아파트와 거의 한 개의 단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아파트의 세대수를 합하면 1700세대가량이 됩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의 연수구와 미추홀구 쪽으로 나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는 저층의 구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이 구축 아파트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입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요. 구축 아파트 위주의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는 신축 아파트들끼리 뭉쳐져 있을 때 시너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주변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상권이나 학교도 신설될 수 있고 커뮤니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아파트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 구축의 저층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낮아서 추후에는 재건축도 노려볼만 합니다. 재건축이 된다는 말은 새 아파트가 된다는 뜻으로 이 주변도 신축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변 시세가 낮고 연식도 엄청 오래되지 않아 재건축은 조금 먼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대로를 타고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에 송도 바이오 단지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거주할 만한 단지이고 고소득의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연수 서해 그랑블 에듀파크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전에 보셨던 아파트들보다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가격이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84타입 33평형 기준 분양가는 5억 4천만원 수준에서 발코니 확장비 2,300만원의 중도금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원이니 총 매수 가격은 5억 초반 정도가 됩니다. 층은 저층이기는 하지만 기존 분양 가격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분양가를 회복하고 분양가보다 더 오를 날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인천에서 중심이 아닌 곳 아파트 시장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져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크게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에 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가 넘쳐날까요? 그 이유는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제가 인천분들을 위한 부동산 채널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달린 댓글 중 하나가 이 분양 가격이 말이 되냐? 와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아직 인천에 사는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이 되는 분양가의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대비 너무 높은 분양가에 분양한 단지들은 미분양이 되고 분양이 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이 상황이 더 심합니다. 당시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너도 나도 고점을 찍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을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해도 전부 분양 완료가 되고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33평 기준 8억에서 높으면 9억 이상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8억 9억이지 이 금액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 기준 연봉 4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동안 전부 모아야 8억을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한 점이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고분양가에도 송도의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분양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양 당시에 아파트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인천 부동산이 대세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름에 따라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도 분양이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기축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10억이 되었다면 그 옆에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기존의 6억에 분양을 하려다 10억에 분양을 하는 셈입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 가격 또한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장을 맞아 주변 기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분양을 했던 그 분양가보다 현재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들을 지금 똑같은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면 청약 경쟁률은 처참한 수준일 것이며 한동안 미분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서 마피가 붙은 아파트 단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파트는 송도 609에 위치한 송도 자이 더스타 아파트입니다.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533세대로 대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30평대와 40평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지를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해 바다뷰가 나오는 세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101동, 102동, 109동은 바다를 전면으로 볼 수 있는 뷰가 보일 예정입니다. 이 외에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이 보이는 좋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송도 자이 더스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송비초등학교는 2024년 9월 개교 예정이고 해양이중학교는 2027년 3월에 개교합니다. 추후 송도 자이더스타가 입주하는 2024년 12월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먼 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천 2호선 센트럴파크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2km 정도 되는데 도보로 이동하기는 힘든 거리입니다. 그럼 현재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35평 저층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이 붙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저층 기준 8억 중후반대이고 고층 기준으로는 9억 초중반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3,300만 원으로 꽤나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로 이자 또한 꽤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6천이 붙으니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상쇄시키고 나면 대략 총 가격은 8억 중후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지만 마피가 붙었음에도 꽤나 비싼 가격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2021년 11월에 분양을 해서 인기 타입은 수십 대 1이 넘게 청약 경쟁률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6천만 원까지 붙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 대비 적정 가치인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두 번째 아파트는 송도 609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아파트입니다. 2025년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31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33평, 39평, 43평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 역시 뷰가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보셨던 송도 자이더스타는 서해 바다뷰를 볼 수 있었다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아파트는 서해 바다뷰가 아닌 랜드마크 시티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옵니다. 워터프론트에는 수변 공원화에서 다양한 문화시설과 조형물 그리고 레포츠도 즐길 수 있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도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거주민들이 즐길 거리가 풍부하게 생기게 되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워터프론트 쪽으로 아직 비어있는 부지가 있어서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뷰가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로는 14층 33평형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4층이면 층이 괜찮고 남서향이라 서해 바다 뷰도 보이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다만 타입이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이라는 점과 중도금 이외를 잔합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매물 말고도 2층 필로티 매물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500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판상형이고 필로티라는 장점이 있지만 바다뷰나 호수뷰는 안 나오는 점이 아쉽네요. 2층 필로티층 기준 분양가를 보면 8억 6,4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는 3,5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은 후불제입니다. 중도금 이자까지 해서 대략 9억 정도 총 가격이 든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역시나 저층 기준 9억 정도나 되는 금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며 아무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도 아직은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세 번째 아파트는 송도 609에 위치한 송도 럭스 오션 SK뷰 아파트입니다.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11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3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물론 이전에 소개해드린 송도 자이더 스타, 그리고 힐스테이트 송도 레이크 4차 아파트까지 전부 다 송도의 609에 위치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609의 경우 랜드마크 시티 워터프론트 호수를 중심으로 문화 여가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609와 809를 중심으로 아이코어 시티라는 이름으로 각종 랜드마크 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09가 송도에서는 조금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입주할 물량들이 꽤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송도 럭스 오션 SK뷰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션뷰가 나오는 아파트인데요. 105동, 106동, 107동의 경우 서해 바다뷰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 101동부터 104동도 사이 바다뷰를 볼 수 있거나 공원뷰를 볼 수 있습니다. 전 단지가 그래도 오션뷰나 공원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위쪽으로는 주상복합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꽤나 많은 상가가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학교가 멀다는 점이 있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아파트 옆에 있는 송비초와 해양이 중학교를 이용하려면 걸어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35평형 저층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천만원 붙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가는 저층 기준 8억 초중반 정도에서 고층 기준으로는 9억 정도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3,500만원 정도이며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저층 기준 대략 8억 후반에서 9억 정도의 총 가격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아이코어 시티 개발 방향에 따라서 609는 더 개발이 되며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이 붙었음에도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송도 아파트 가격이 어떻다고 느껴지시나요? 미래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더 붙을지 아니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없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저렴하지는 않은 가격이고 9억 정도의 금액으로는 서울 아파트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매수해도 좋은 가격이 오거나 가격이 올라서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이 올 때 송도 아파트에 대해서도 생생한 현장 상황과 인사이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인천의 입주 물량 그래프로 2022년과 2023년의 적정 수요 대비 2배 이상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다는 말은 공급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계속해서 청약 경쟁률도 미달이 나고 심지어 기존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은 공급 폭탄이었다면 그럼 2024년과 앞으로는 인천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살짝 말씀드리자면 2024년과 2025년에도 입주 물량이 절대로 적은 편이 아니며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 또한 있는데요. 물론 입주 물량이 많다는 말은 도시가 개발이 되고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천이라는 도시는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은 인천이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가 오히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중 1월에서 2월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만 총 6개 단지 3,546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전매 제한이라 거래가 불가능한 단지 3개 단지가 있고 거래 가능한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인 단지는 빠르게 먼저 설명하고 거래 가능한 단지 위주로 더 자세히 얼마면 매수 가능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가 다가올수록 금매가 잘 나옵니다.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임대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입주로 인해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를 줄 바에는 팔려고 하는 금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전매 제한인 단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2024년 1월 입주하는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아파트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로 총 세대수 870세대이며 29평과 3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중심 상권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데 이번에 입주하는 한신더휴 2차의 경우 중심 상권과는 떨어진 외곽의 느낌이 있어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품고 있다는 점과 대형 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분양가는 33평 고층 기준 3억 7천만 원대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매 제한 아파트는 2024년 1월 입주하는 영종도의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도 영종 하늘 도시가 나왔는데요. 총 세대수 600세대로 32평, 전용 84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영종 한신더휴 2차 아파트는 동쪽 청라국제도시와 가까운 편에 위치해 있는 반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금강 펜테리움은 서쪽 인천공항과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운서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운서역 역세권의 상업지구 접근성이 좋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분양으로 진행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용 84타입 32평 아파트가 3억 중반 정도의 가격에 분양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매 제한 아파트는 2024년 2월 입주하는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세대수 822세대의 59타입 25평 소형 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검단 신도시에서 새로 생길 백일역까지는 직선 거리 1km 정도 떨어져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갈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분양가는 25평 기준 3억 중반대로 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개의 아파트는 전부 전매 제한이라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사고 싶거나 팔고 싶어도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아파트부터는 전매 제한이 풀린 아파트로 얼마에 거래 가능한지 알 수 있고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2024년 1월 입주하는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금강 펜테리움 더시글로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447세대이며 34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도 전매 제한이 3년인 단지이기는 한데요. 2021년 5월 분양을 해서 2024년 5월이면 전매가 해제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전매가 해제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온라인 상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검단신 도시 안에서는 꽤나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단신 도시의 경우 새로 신설되는 역 주변이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역에 가까울수록 시세가 높아지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시세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역 주변의 중심 상권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검단의 역세권 아파트는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도 전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2024년 1월 입주하는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역시 역과 중심 상업지구까지의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역까지의 거리는 약 300m이고 중심 상업지구는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세대수가 적다는 점과 학교가 주변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의 세대수는 447세대로 그리 많진 않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내 조경은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까지도 도보로 10분 정도가 걸려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리 선호할 만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가격은 33평 중층 기준 분양가 4억 7천만 원에 프리미엄 1억 2,300만 원이 붙어서 약 6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500만 원의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주변 신축급 아파트 시세는 84타입 기준 6억 중반 정도는 되므로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1억 2,300만 원이나 붙은 만큼 이에 대한 양도세 처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를 저는 저렴하더라도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2024년 1월에 입주하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641세대이며 29평 33평과 40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로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 원인 매물도 나오는 만큼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까지 전부해서 총 가격은 5억 초반 정도가 되고요. 입주 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는 금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관심을 가져봐도 좋습니다. 송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 신혼부부 혹은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다만 나중에 아이가 학교를 갈 때쯤이면 학군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 그때 더 돈을 모아서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와 같이 더 상급지의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2024년 1월에 입주하는 계양구에 위치한 작전역 베네하임 더원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166세대의 소단지이며 24평과 33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작전역까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이 주변으로는 신축 아파트도 작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구축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전역의 우측보다는 작전역 좌측의 신규 대단지가 입주하는 곳을 더 좋게 봅니다. 작전역 베네하임 더원과 같이 100세대에서 200세대 급의 소규모 단지가 입주하는 것보다 수천 세대씩 입주하는 지역이 더 많이 바뀌고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전역 베네하임 더원 주변은 아직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학교를 가려고 해도 멀리에 있으며 학교가 신설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인 화천초등학교를 가려면 약 500m 거리를 가야 하며 이동 동선도 밤에 초등학생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한 거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작전역까지 500m 떨어져 있어서 인천 1호선 접근성은 좋지만 이외의 생활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며 단지 세대수도 작아서 아파트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24평형 14층 매물이 3억 7,82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 그대로 매물로 나와 있는 무피 매물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1,375만원의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총 가격은 4억 초반가량 됩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24평 기준 5억 이상의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아파트로서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매 불가한 단지 3개와 전매 가능한 단지 3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라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입주 시기를 잘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입주하는 단지와 급매물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편하게 매물 정보와 현재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천분들이 좋은 내 집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